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의 마지막 거래일 클로징벨 라이브 여러분과 함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랑딸랑.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이렇게 투 앵커로 박가영, 명민준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의 전문가시죠? 김장렬 본부장 그리고 하창한 본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명민준 앵커도 변함없이 제 옆에 빨리 다시 띄워주세요. 네, 나와 있고요. 아마 피디님이 잠시 후에 띄워주실 것 같고요. 아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오프닝을 하긴 했는데 바로 띄워주셨죠. 표정도 아주 귀엽게 띄워주셨는데 오늘 장 분위기가 진짜 너무 안 좋았어요. 아 그렇죠. 네, 아마도 2540을 너무나 힘차게 외쳤는데 이렇게 또 11월이 마감이 돼서 민망해서 좀 늦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은 오늘 또 외국인의 패드기가 엄청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에 더불어서 이제 산업 활동에 대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데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굉장히 강하게 좀 압박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수출 기업들이 상당히 좀 힘든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하이닉스가 다시 다 말아 올렸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또 미국장이 잠깐 오전 3시, 새벽 3시까지 열리고 딱 폐장하잖아요. 네. 그때까지 좀 변화를 봐야 될 것 같고, 확실히 시장은 지금 좀 놀자주, 확실히 놀자주에 좀 영향이 많이 간 것 같고요. 놀자주. 네, 좀 주력적으로 시장을 좀 지배했었던 종목군들은 약간의 수급 이탈에 따른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기관에서의 매수세로 조금 올리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기관의 수급 그리고 연기금 수급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가지고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승률이 사실 높으시면은 되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신 거고, 내가 만약에 수익을 잘 내지 못하더라도 대부분이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요. 너무 무리하게 이제 의사결정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좀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도 하락 종목 수가 750 종목 워낙 많고, 코스닥도 하락 종목 수가 1284 종목이라서 거의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면님도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오전장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전약 후강이 안 될 것 같다고.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게 틀리길 바랬거든요. 근데 틀릴 것도 같았는데 왜 하이닉스가 좀 올라가서 그거는 별도의 얘기고, 하이닉스는 올라간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했던 거죠. 올라간 게 아니고 사실은요. 그거 말고는 힘을 못 받은 거 봤을 때는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그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만 변수, 나머지는. 그래서 하방 압력이 하이닉스 빼고는 더 있어 보입니다. 요렇게 또 하이닉스 빼고는 하방 압력 조금 더 있어 보인다. 하이닉스마저 하방이 더 세지면은 진짜 크래시 비슷한 건데 그건 상상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게까지 볼만한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하이닉스만은. 근데 나머지 것들은 하방 압력이 있는데 오늘 그 뭐죠? 땡스기빙 데이. 땡스기빙 데이 그거 지금 하고 지금 열심히 쇼핑할 거 아니에요. 네. 쇼핑 데이터가 나오고 우리 11월 데이터가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우리가 월요일 날 나오는 거니까 월요일은 자동 반등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월요일 날 반등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고민스럽죠. 이제 월요일 화요일 때. 전 현재로서는 하이닉스를 빼고는 너는 은행이라든지 방어주 빼고는 보수적이다. 하이닉스 은행 방어 빼고는 보수적이다. 저희 지금 이야기 나누는데 장발장님이 PD야 장난 그만 쳐라 재미없다. 지금 장난칠 시장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고 계셔서, 근데 너무 웃음이 나오긴 해요. 지금 명행 이런 자세들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그럼 또 이제 그렇지. 명민준 앵커 오면 저희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본호님 좀 해주실 얘기 있으시다고요? 일단 동시효과 제 할 얘기요. 지금 바로 하나요? 네. 그 전에 동시효과 얘기 좀 할까요? 네, 일단 좀 네. 시장도 아직 3분 보다가 남았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동시효과대에서 약간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좀 월봉을 마감을 짓는 부분에서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 풋옵션이 정말 많이 매수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풋 쪽 보면은 옵션에서 플러스 95%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콜 잡았던 사람들은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을 좀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외국인이 정말 많이 던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간이 많이 던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다음 거래일에 동시효과 때 좀 말아올리거나 그런 게 없으면은 아마 또 기관에서 한번 또 발맞춰서 또 매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거는 뉴스 플레이가 많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좀 나왔던 뉴스 좀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이나 어제까지 좀 최근에 좀 핫했었던 이슈들은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기민하게 좀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에 그 김장렬 본부장님 오전에 좀 일정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다음 주에 일정이나 이제 월 초에 또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변동수는 꽤 나올 것 같고, 결국엔 이게 좀 뒤집어지려면 12월 12일에 이제 동시 옵션 동시 만기니까 그때에 어떤 좀 변화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지금 미결제 약정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선물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옵션에서 옵션 쪽은 파생 쪽은 워낙 안 좋고, 우리가 지금 최근 시장이 수급이 망가진 다음부터는 파생이 어쨌든 방향성을 잡으면 거기에 조금 더 연관성이 높아지게끔 좀 세팅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정부가 오늘 반도체 쪽에서는 세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또 반도체를 좀 뒤집어 줄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이제 재정 정책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가 꽤 있는 거고, 또 조세를 좀 건드려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데 수급 센 게 좀 이벤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이따가 좀 얘기를 할 것 같긴 하지만 카카오 같은 종목, 카카오 같은 종목이 지금 오늘 이런 시장에서 5% 넘게 올랐고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얘도 지금 보면 수급이 기관이 담아져 있고 연기금이 또 왕창 담고 있잖아요. 요즘 올라가는 애들은 다 이렇습니다. 기관이 사고 있고 연기금이 사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뒷받침이 되면은 쭉쭉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종목군들로 단기간에 플레이를 하시는 거는 지금 시장 대비했을 때 그래도 조금 뭔가 이 단기 수익이라도 챙겨 나가는 데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더라도 약간 오늘 통신이나 이런 쪽이 살짝은 조정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뭐 다시 다 말아 올리긴 했는데 약간의 변동수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은 또 이렇게 변화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LG U 플러스 오늘 보시면 좀 깨지긴 했는데 수급 보면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도 이렇게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이러다가 갑자기 팔면 쭉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기 좀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은 단기 차익을 고민을 하시되, 대신에 연속성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로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내용도 잘 이용하셔야 되고, 전반적인 이 산업 자체가 좀 같이 움직이는지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난이도는 꽤 높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런 통신주들은 짧게 좀 조정이 나와도 수급만 문제 없으면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다? 네,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전략까지 같이 들어봤고, 사실은 중간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도 좀 이해가 되는 게 11월도 끝났고 금요일 장도 마감이 되다 보니까 잘 안 들리고 그냥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좀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채팅창에서 땡땡땡 많이들 이야기해주고 계시는데요. 효민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땡땡땡 쳐주셨고, 마녀 호랭님도 보이고요. 부산홍님 땡땡땡, 그리고 KKO 오피님 왈왈왈 해주셨고요. 상빈님 오늘도 오셨네요. 유자님 땡땡땡 시간입니다. 라고. 제가 못 읽은 분들 그 외에도 참 많은데, 원래는 지금 민준 앵커가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읽다 보니까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처음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땡땡땡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장 그리고 11월장 함께 여러분과 마감을 해보았습니다. 11월 한 달까지 저희 마감을 지었다 네네. 보니까 좀 총평을 두 분께 들어봐야 될 것 총평. 같아요. 한 달의 총평. 이번 주에 총평 좀 어떻게 보시나요, 동부님? 총 없는데. 예? 또 아재 개그 나왔다. 네. 어이가 없어서. 예. 네, 장이 그러니까. 예. 총평.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기 웃으면 안 돼, 혼나요. 웃으면 안 돼요? 예. 2,500 하고 끝나면 올해 다행일 것 같습니다. 라고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네. 그 기조를 유지합니다.
끝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라고. 12월은요? 그러니까 올해 올해. 2,500 올라가서 끝나면 다행히로 보다라. 그게 끝? 예. 거기서 다 그 트레이딩을 했던, 물론 한 달만 장사하는 게 아니고 내년을 바라보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내년 1분기 또 실적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확 뭐 캐털리스트 촉매가 있을 만한 게 많이 빠졌다는 거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10초, 15초 정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보노님. 일단은 조금의 반등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이게 좀 지수 차트를 보시면 좀 느껴지실 텐데, 사실 이제 좀 많이, 결과적으로는 많이 빠졌죠. 근데 이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확실히 좀 이렇게 많이 눌린 다음에는 또 연기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나름대로 좀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힘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주는 수급보다는 파는 수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불안감들이 요소가 좀 확대가 된 것 같고, 이 정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싸다라는 인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저는 아예 올라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밸류 자체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뭐 바로 전일에 나왔었던 우리나라 이제 그 경제 성장률에 대한 한국은행의 수정치 요런 내용들, 네. 그리고 오늘 나왔던 산업활동에서의 생산과 투자, 소비 모두 다 좀 안 좋아진 거. 트리플 하라.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IB 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그리고 관세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관세에 대한 여파로 지금 흔들흔들 거리는데 지금 내수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수출이 꼬꾸라지면은 너무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수준으로만 딱 놓고 보면은 싸다라는 평가가 분명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런 관세까지 다 오픈이 됐을 때도 싼가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차익에 대한 매물이 조금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 트리거에는 이제 외국인이 계속 던지는 게 좀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눌린 상태에서 크게 회복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오 쪽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좀 많이 빠지고 나머지 쪽으로 순환매의 움직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도 나름 힘이 많이 났던 게 알테오젠이나 좀 상위 종목군들이 정말 많이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어쨌든 종가상으로는 좀 횡보를 했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순환매가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적어도 그 최소한의 금액만큼은 계속 유동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 얘기는 즉슨 순환매는 나오는데 지수단에서는 재미가 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심심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개별적인 투자와 좀 기민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확실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바텀 피싱 전략이 상당히 원래는 11월에 통계적으로 나오는 그런 전략이긴 한데, 요번에는 수급적인 측면에 확실히 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수단의 부담감이 있으니까 고가권에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좀 밑에 있는 종목군을 선호하는 그런 움직임이 꽤 많이 나왔다. 그래서 거기에 동행하신 분들은 꽤 재미를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네. 그거를 이제 뭐 동행을 안 하셨을 수도 있죠. 안 하신 분들은 약간 좀 고민이 되실 텐데, 근데 또 산업이 튼튼하면 또 나름대로 수급이 또 돌고 도는 게 또 수급이니까 그 안에서의 이런 또 기대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머리가 복잡하시겠지만 자신의 투자 전략과 투자 방식, 그리고 그걸 조금 인내하는 그런 한 달이지 않았나? 그리고 당분간 좀 그래야 될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주식 투자라는 것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단기 매매가 굉장히 좋을 때도 있고, 수익 매매가 굉장히 좋을 때도 있고, 아니면 대형주 위주가 굉장히 좋을 때도 있고 한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의사결정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뭐 나름대로 한 번씩 다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만 좀 적절하게 투자를 하면요. 그래서 너무 급하지 않게만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내가 어쨌든 매수와 매도의 의사결정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어떠한 수익이든 손실이든이 발생을 하니까 항상 그 의사결정에 조금 더 신중하고 더 여러 번 나눠서 하시는 거를 조금 더 연습을 하시고 좀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보노님 어깨도 좀 굽으신 것 같다고, 이렇게 좀 어깨 좀 펴달라라는 얘기도 있으시네요. 네, 옷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네. 네. 잠을 잘 못 잤더니만 몸이 이렇게 빵 부어가지고. 네. 네. 이렇게 또 11월 장 저희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12월에 보노님 말고 이제 동료님은 2,600만 가도 다행이다라고 2,600이라 안 했는데?
2,500. 아 2,500만 가도 다행이라고요? 2,500 안착해서 끝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다. 아 정말요? 삼성 하이닉스가 크게 올라오지 않으면은 방어주 돌려갖고 순환매 해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오늘 얼마? 4,500, 2,400 40 몇인가 50 몇. 봐드릴게요. 그렇죠. 오늘 코스피 종가는 2,455.91입니다. 한 100포인트 올라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가야 좋죠. 아니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법 추진 예를 들어서 아니면 트럼프가 미쳐가지고 우리 실용적으로 논다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 북한하고 저기 미국하고 만나가지고 뭐 당장 뭐 한다든지 그건 하여튼 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삼성 하이닉스가 의미 있게 올라올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캐털리스트가 12월 마지막 주에 아마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마이크론이 11월 달 분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달 실적이 12월 말 우리 그 크리스마스 직후인가 나와요. 그때가 혹시 걔네가 실적이 잘 나오거나 뭔가 방향성을 좋게 얘기하면은 우리 마지막에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제해놓고는 삼성 하이닉스가 의미 있게 올라가는 거는 하이닉스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뭐 앞자리가 바뀐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20% 정도 되는 시가총액이 뭐 이게 10% 올라가는 게 아니면 다른 쪽에서 이미 순환매 할 건 했고 내려갈 건 과하게 내려간 거 한 반도 되돌리기 어렵다 본다면은 올라가는 가더라도 2,500을 안착한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희망이 많이 섞여 있는 거죠. 물론 희망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 있는 게 아까 12월 말에 뭐가 있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 하이닉스, 네. 12월 2일 날. 근데 연말에 보통 막 산타랠리 이런 거 기대하잖아요. 기대하면 근거가 그 있어야지. 정도? 근거가 있어야지 기대를 하죠. 그러니까 12월 27일 날 그게 이해가 되고 12월 2일 날 근거 하나 있어요. 12월 2일 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의외로 잘 나오면은 ISM 제조업 지수는 우리나라의 그 수출하고 관련되는 건데 11월 달 액티비티가 의외로 좋거나 신규 주문이 좋으면 12월 2일이 12월 1일인가 3일인가 다음 주 초거든요. 네. 그게 좋게 나오면은 한번 이렇게 팍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46점 얼마라는 것이 과연 올라갈까 아니면 할까 말까 저는 이제 그거 하고 마이크론 두 가지 보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순환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전국이 안정되거나 아니면 이제 상법 추진하거나 이게 가시화돼야 되는데 그거는 제 예측 범위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그게 혹시라도 되면은 지금 큰 힘이죠. 근데 그걸 배제한다면 진짜 우리 스스로는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부정님이 산타는 무슨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보더님도 이렇게 좀 지수 밴드 예상하시는 밴드 상하단이 좀 있으실까요? 네, 있기는 한데 그게 지금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두 분 다 네. 너무 부정적이신데. 아니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미 주식이 내려왔잖아요. 이게 상단에 있으면은 밴드를 잡고 이제 뭐 그런 건 잡아야겠죠. 우리가 어디까지는 좀 하방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어디까지 좀 천천히 모아가고 그런 전략을 위한 밴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지수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더 떨어진다라고 부정적인 의견만 내봐야 사실 바뀌는 건 없잖아요. 저 네. 도너는 너 의미 없다. 부정적으로 내 얘기 안 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드린 게 너무 아니라 부정적으로 제 받아들인 밴드는 거구나. 2,350에서 2,620으로 벌써 4주째 가고 있고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해피하게 한 2,550만 대도 해피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몇 가지 제가 모르는 게 없지 않으면은 있지 않으면은 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이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더 내려가서 2,400 깨야 된다. 깨질 수 있는 캐탈리스트가 또 남았다. 나쁜 의미로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죠. 자율반등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그래서 말씀하세요. 일단은 뭐 저격을 한 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강조를 드리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어쨌든 지수가 이미 많이 내려왔으니까 좀 지금 밴드를 잡으시는 분들은 내가 어느 지점에서 좀 사볼까 그런 관점으로 지수 밴드를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지금은 우리가 대변수적인 부분에서 체크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트럼프 당선인이 막 말도 안 되는 또 막 관세나 이런 것들 때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거에서 변수가 생겨서 이게 하단이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신뢰도가 높지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적당하게 그 지수 전체의 PBR 수준이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지금 경기 전망이 좀 꺾이고 있으니 그런 것들 감안하시다 보면 좀 하단이 여러 개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라인들을 잡아 놓으시는 거는 매수를 하실 거면 의미가 있는 거고 그쵸. 매수를 안 하실 거면 사실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만 더 받아요. 왜냐면 내가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장을 보면은 되게 이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는 어떤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 어떠한 신체 구속이 있었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군대 같은 거 내가 며칠 뒤에 제대할 걸 알지만 그걸 세고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아, 맞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시라면 굳이 하단을 잡아 놓으실 필요가 있을까? 약간 지금은 이미 좀 어느 정도 강물의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기류를 그냥 느끼시고 조금 관망하시고 그러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은 투자를 하면서 반드시 거쳐가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김장일 본부장님이 저격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목소리 들으셨죠?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끊겨서 나오네? 네,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다들 기다리셨어요. 아닌 것 같던데? 맞아. 예, 아니에요, 맞아요. 네, 아닌 것 같더라고. 안 기다렸어요. 그 12월 올라요? 안 오른다고 말씀하셨죠? 아니요. 2450이 여러분 희망가운데 100포인트 2550까지 갈 만한 캐털리스트가 제 눈에는 별로 없다. 한 4가지가 있는데 자, 쉽죠. 반박 들어갑니다. 오. 있죠. 왜 없어요? 언젠가 한 달 전에 그 비슷한 얘기를 11월은 어쩌고 했던 것 같은데. 산타랠리 뭐가 있어야 산타랠리.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새로운 거에 있어서 네. 뭐 여러 가지 하락하는 요인들을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금리 인하, 롯데그룹의 위기, 트럼프 관세, 뭐 엔캐리, 뭐 엄청 얘기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도 다 이제 반영이 되는 거고 12월에는 이제 다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고 우리 주식시장에 안 비싸고 싸다 이런 거에 대해서 동감을 항상 했던 거니까 그 자체만으로 오를 수 있는 그거는 있죠. 근데 여기서 100포인트 이렇게 오를 것이냐는 거는 글쎄요. 미국이 한 10%를 바로 간다면 한 달에 우리도 어떻게 쫓아갈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여기서 바로 한 달 만에 10% 올라갈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캐탈리스트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혼자 힘으로 5%를 오르겠습니까? 5% 빠지긴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김장렬 본부장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뭐냐면 요거를 또 투자에 활용을 해보면 지금은 싸 보이지만 거치로 투자가 할 때가 아니다로 인식을 하면 또 괜찮아요. 그렇지. 네,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투자에 어떻게 접목시키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안 좋은 얘기로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만큼 좀 의사결정 더 신중하게 해보고 또 지금 너무 싼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2,800 구간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은 그래도 너무 좋은 의견으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팅에서 민준아 너는 아마추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디가 공교롭게도 너 없는 즐거움. 진짜? 아이디어 그거요? 네, 너 없는 즐거움입니다. 아예 저격하신 아이디는 아니시겠죠? 저를 저격해서 방금 바꾸신 것 같습니다. 너 없는 내가 즐거움.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아이디 원래 있는데 바꾼 것 같아.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예. 근데 참 그렇네. 이게 민망하게. 저는 마지막까지도 사실 약속의 11월 막 다시 계속 얘기한 게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어떻게 좀 비벼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판에 그냥 뒤통수를 세게 갈겨버리니까 사실은 긍정적으로 좀 기대감의 연말을 맞이하고 12월도 맞이하고 이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네, 좀 그렇네요. 예상 못한 게 2개 있었어요. 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뭐 이거 관세 때리고 뭐 하는 건 사실 예상이 했었죠. 이 정도인데 뭐냐면은 그 금리 인하를 우리나라가 어저께 할 거라는 걸 예상을 못했다는 거. 그 항상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주시장 흔들거든요. 근데 어저께 미국이 반도체 중국 규제를 생각보다 안 셀 수 있다는 그런 보도. 거기서 CXMT가 블랙리스트에서 빠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네. 이게 반도체 한 번 더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오늘 16만 원 깨진 거. 요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게 어저께 오늘 사이에 나오는 바람에 이게 한 단계 더 내려간 거에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니다. 이따가 얘기하겠다. 왜 있다? 어? 아니 그 금리 인하를 해도 뭐라 그래? 중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반도체 가져가서 중국이 조립을 해서 미국에다가 팔고 세계에다 파니까 IT 수요가 올라온다는 거잖아요. 그 논리잖아. 원래는 로직이. 그럼 미국이 창신 메모리를 막 이렇게 잘 안 한대. 뭐 관세를 잘 안 매긴대. 그러면 중국의 IT 수요도 조금 올라올 수도 있겠지. 아니 그게 아니고 그 IT 수요를 중국 업체, 로컬 업체가 가져가면서 저가를 밀어낸다는 거지. 더. 그럼 우리는 힘들다는 거야. 삼성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진짜 CXMT가 블랙리스트에 제외된다면 지금 이건 루머죠. 아직은 블룸버그에서 뉴스빨이니까. 이게 수요가 그래. 미국이 중국을 눌려서 중국의 수요가 이렇게 개판되려다가 조금 나아졌어. 좋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요가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저놈들이 지네들끼리 다 처먹는 거 아니야? 우리는 가격 압력 받고 이러는 두려움이 좀 약간 극단 비슷하게 어제 오늘 반영될 것 같다. 근데 늘 그런 것 같아요. 시장 좋으면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시장 안 좋으면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게 조금은 있지 않나.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런 거 있죠. 누나가 제일 예리했다. 맞는 것 같아.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박가영 아나운서는 12월 장 어떻게 보시는데요? 12월 그래도 연말로 20일 지나면 조금 오르지 않을까요? 20일? 네, 그때는 크리스마스. 올랐으니까. 크리스마스 때. 그러면은 푹 자다가 20일에 일어나야겠네요. 그러니까 약 그래서 먹고. 이제 열심히 약 먹고. 마취총 좀 쏴주세요. 아하. 25일, 24일, 25일은 또 약 먹고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때 또 방송. 솔로이신 분들은. 예, 그쵸.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11월 마지막 거래일이 이렇게 끝나가지고 조금 기분도 안 좋고 금요일인데 좀 기분 안 좋게 끝나고 좀 기진맥진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제목을 제가 오다가 막 생각하면서도 뭐 12월의 희망은 12월은 어떨까? 이 물어보는 것도 민망해. 그렇잖아요. 5개월째 지금 7, 8, 9, 10, 11 5개월째 월봉으로 음봉이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12월에도 기대해보자는 소리가 5개월째 음봉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과거 흐름상 몇 개월째 음봉 대 양봉 또는 몇 개월째 양봉 대 음봉 그런 통계 있나? 그게 그거 알아봐야 되나? 4개월째 하고 5개월째는 거의 반등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5개월 음봉이면 거의 양봉 나오지 않나요? 12월은 양봉이겠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지금 뭐 경마장 왔듯이 무슨 모르겠네요. 계속 제가 그 통계는 잘 몰라서. 예. 8번 말이 잘 달리지 않을까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기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창원 본부장님 어떻게 섹터로 가볼까요? 네, 섹터로 가보시면요. 네, 오늘 뭐 품질 이슈. 엔터도 하이브는 좀 안 좋았는데 JYP는 또 장중에 또 뚫고 올라오더라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뭐 AI 소프트웨어 게임주들 좀 좋았고 항공주 여행주도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놀자주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금융주 일부 이렇게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테마주들도 좀 움직이긴 했는데 어쨌든 뭐 올라갔다가 좀 빠진 종목군들도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바텀 피싱이 좀 많이 나오니까 좀 안 보이던 친구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다른 이제 쪽으로 갈 거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기간의 수급을 좀 굉장히 이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원래는 외국인을 기준으로 많이 했는데 물론 외국인도 봐야죠. 이렇게 파는 와중에서도 사는 애들이 있으니까. 뭐 대표적으로 네이버 같은 애가 그랬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지금 시점에서는 그 종목에 대한 세간격들을 다 벗어놓고 그냥 외국인이나 기관이 연속적으로 사는 종목군이나 산업군에서 얘네가 진짜 이럴 만한 이유가 있는가? 또 위치가 굉장히 낮은 흐름인가? 또 최근에 도는 흐름들이 비슷한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자주 얘기하는 게 이렇게 같이 음식점 가서 메인 디시를 같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에피타이저 한 입만 뭐 약간 이런 거. 나 라면 한 젓가락만 먹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게 제일 얄미운데. 얄밉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돈 못 벌겠네. 왜요? 얄미운 짓을 못 하잖아, 명민이 씨. 저요? 저 그런 거 제일 싫어하죠. 그러니까 너무 착해서. 또 채팅 5초 뒤 예상함. 네가 제일 얄밉다. 코멘트까지 예상해. 이제 다 알아요. 우리 가족이어가지고 무슨 멘트 할지 그리고 무슨 얘기 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쪽에 있으면 야 광고나 해라. 광TV나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놀자주. 와 JYP의 상승세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바이오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올라가는 거에 손절 라인을 짧게 잡더라도 무조건 일단 탑승하고 보자. 그러니까 지금 핫하고 사람들이 뛰어드는데 일단 타고 보자. 그게 승률이 높긴 하죠. 대신에 이제 그거는 말은 쉬운데 정말 매매로 많이 해봐야 돼요. 네. 왜냐면 이게 직접 탑승을 해보면 그냥 보는 거랑 달라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캔들이 다 완성되어 있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캔들이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이 그렇게 특히나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쉽지가 않아요. 위아래 등락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실 거고, 이제 근데 그런 걸 안 해보셨다가 한번 해보려고 하신다면은 좀 수업료를 좀 내야죠. 시장한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하실 수만 있다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JYP 막 저기 언론에서도 주가 막 간다 떠들고 막 리포트 나오고 막 그런 잘 다루고 막 이럴 때 이제 슬슬 마무리 되나 보다 싶었는데 시장 분위기가 보니까 다른 거 다 우수수 떨어지니까 가벼우면서 바닥에서 하창원 본부장의 말씀대로 수급 좀 연기금하고 기관 쪽에서 들어오면서 외국인 받쳐주면서 핫한 주식 약간 요런 거가 좀 더 가는 분위기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JYP뿐만 아니고 뭐 일부 방어주 성격이 있는 통신주도 비슷한 컨셉이 되고 네. 배당락 같은 게 12월이 아니고 미뤄졌잖아요. 네. 금방 나올 만한 명분이 딴 섹터에서 확실치 않으면은 그렇죠. 그게 단 2%라도 거기서 뭐 하려는 사람들이 분들이 계속 있지 않을까, 계시지 않을까. 하이브는 오늘 떨어졌죠? 떨어졌죠. 하이브는 맞았죠. 떨어졌죠. 4% 정도? 하이브 뉴스 이따 있나요? 방시혁 뉴스? 방시혁 뉴스 찾아봤는데 방시혁이 잘못한 거 아닌 것 같던데? 그거 3천억 4천억 먹은 거야? 4천억 먹은 4천억. 거. 잘못한 거 아닌 것 같던데? 근데 그거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일단 뭐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기분 나쁠 수 있죠. 왜냐면 물량이 보호해서 또 안 걸어놓고 하면은 신규로 접근한 사람이 어디서 그 정보를 얻어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관점의 차이가 생기는 이게 그 미공개 정보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신규로 IPO로 들어가고 IPO 이후에 이거 잘 될 것 같아서 막 따상해서 올라탄 사람들은 물론 도박성이 짙지만 그래도 맞죠.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화딱지가 나는 거죠.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명행이랑 저랑 뭔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저희를 좋게 보셔서 막 투자를 했어요. 근데 우리끼리 하는데 요거에 이제 박가영 아나운서랑 이제 김정일 본부장이 돈을 투자했어요. 네. 대신 이것을 다면은 30%씩 줘. 줄게요. 했어요. 좋다. 해서 이제 사람들이 돈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남을라라 하고 여기서 떨어져도 어차피 여기서 돈 받으니까 괜찮아 흥칫뿡 이렇게 한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열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이. 화나실 수 있겠네. 뉴스 있어요? 뒤에? 네? 그 방시혁 뉴스 있어요? 그거 아침에 보여드려서. 안 갖고 왔어요? 빨리 찾아요. 그만해요? 왜요? 별로 좋은 소리 못 들 것 같은데. 그 뒤에 하실 거 없으시잖아요. 할 거 많어. 시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할 거 많어. 할 거 많아요? 그럼. 내려놓고 있다가 아까 15초밖에 얘기 안 하더만요. 제가 다 들어서 왔는데. 결론이 확실한 거는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If you have three adjectives 하면은 you have the wrong things라고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기억 안 나? 듣나요? 알겠습니다. 그만해요? 넘어가요? 본호님이 맞다 그러니까 넘어가야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JYP랑 하이브는 떨어졌고 JYP는 올랐고 엔터주들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오징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있습니까? 오징어. 근데 컨텐츠는 확실히 명예가가 잘 보는 것 같은데 근데 기대감이 아예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도 봤는데 그 우리 티저 예고 나왔잖아요. 네. 봤는데 일단 그립긴 했어요. 오겜. 네, 근데 이제 똑같은 게임 하면은 뭐 달라진 게 있을까? 왜냐면 우리 처음에 그 스토리가 다들 보셨을 테니까 처음에 이제 들어갔다가 투표해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네. 게임 스토리 비슷하고. 근데 이번에도 투표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시놉시스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약간 좀 실망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지금 나온 정보로만 보면은 흥행보다는 그러니까 평타는 하겠죠. 평균치는 하겠지만 이게 대박으로 가기엔 좀 뭔가 애매하다. 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근데 평타 치면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건 엄청 실망하는 거죠. 평타 치면 실망하는 거죠. 평타라는 건 평타 치면 완전 실망이죠. 그러니까 잘해야 본전. 잘해야 본전. 알겠습니다. 상승 섹터 다시 보여주시면 네. 뭐가 있었을까요? JYP도 있었고 게임은 연속성이 좀 있나요?
NC 은근히 많이 그래요? 오르던데요. NC가 많이 올랐죠. NC. 그렇네. 왜 오르지? 19만 원, 20만 원에서 24만 원 근처까지, 24만 원 근처까지 올랐네요. 네. 이게 뭐 얼마야? 한 20, 30%, 좀 10%, 올랐어요. 20%네. 꽤 많이 올랐네. 근데 요거 군우님 한번 봐주시면 차트적으로 네. 의미가 있습니까? 요거 일봉 차트로 보면 NC 기준입니다. 네. 지금 22만 원 정도가 11월 초의 고점, 그리고 10월 초의 고점, 그리고 넘어가면은 이제 작년 여름의 고점인데, 아니네, 올해 여름의 고점인데, 요게 지금 뚫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 힘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나요? 기술적으로만 보면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역배열에서 정배열 초입으로 넘어가는 구간이고요. 또 이제 보통 한 번에 다 못 올라가요. 올라가다 조정 나고 올라가다 조정 나오는데 지금 중요한 건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세선이 양쪽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추세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대신에 이게 이제 여전히 아직까지 신뢰도가 좀 있는 상태이긴 하죠. 왜냐하면 지금 정배열도 유지가 되고 있고 저점도 높아지고 있고 또 고점도 갱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못하면 완전 박살나는 차트였는데 이번에 어쨌든 고점 뚫었거든요. 그럼 지금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이전 직전 고점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그 기준점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꼬리 부분으로 보면은 23만 원이고 그 다음에 조금 캔들 부분으로 보면 22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는 요 라인 안 깨지면은 계속 롱으로 간다라고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꼬꾸라지면 여기서는 한번 정리했다가 이 저점이 요 지점까지는 깨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깨지면 무조건 까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오겠죠. 근데 일단 지금 시점에 사시고 계신 분들은 22만 5천 원이 안 깨지면은 홀드고 22만 5천 원 깨지면 일단 절반이라도 까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케이. 게임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아까 상승 섹터 다시 보여주신다면 게임. 상승. 그다음에 엔터 또 뭐 하나 더 있었는데 AI 소프트웨어, 금융주, 항공주, 여행주, 폼질 이슈. 김정일 본부장님이 하나 딱 집어서 항공주, 여행주가 괜찮을 것 같네요. 항공주 오늘 아침에 빠지고 있었죠. 그랬죠. 약간 5% 빠지고 있다가 다 말아 올렸어요. 다 말아 올렸어요. 제 거 컴퓨터 나와요? 와, 일봉으로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7% 갔다가 플러스 2%로 뭐예요?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제가 엊그저께 소연 진에어 같은 경우도 우와. 확 빠지다가 초장 우리 할 때 다시 다 올랐어. 다 1% 올랐어.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합병 뉴스 나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유승인. 새로운 뉴스인지 알았는데 알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아까 여행자하고도 관련되기도 하고 거기서 유가도 내려가고 환율은 1,400 확 올라가면 그건 부담스럽지만은 네. 그렇게 올라갈 것같지 환율이 유일하게 약점이거든요. 유가하고. 근데 지금은 뭐 다 반영되거나 유가는 더 좋고 그렇죠? 합병됐고 그럼 실적이 잘 나와서 밸류가 비싸지는 않은 거.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는 거죠. 네이버 가는데 왜 못 갈 리가 없는 거지.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좋은 것 같긴 한데 누가 아마 이것도 물어본 것 같은데 목표 주가 어저께 다 나왔어요. 애널리스트. 네. 좋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뭐라죠? 0.8, 0.9. 그 박가영 질문 가져왔습니다. 0.8, 네. 0.9. 0.8, 0.9 하더라도 0.8, 0.9. 이게 장기거 반도체 같은 0.7 이렇게 되는 것이 안 좋으니까 0.8, 0.9면 아까 보는 얘기한 그 주가가 딱 거기 중간에 걸려요. 항상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딱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에 곱하기 애누리 까고 보면 돼요. 요게 리포트들이 나온 게 오늘 한 오전쯤에 나왔나 보네요. 그래서 하나증권도 그렇고 대한항공 이런 거? 그 미래에셋 관련해서도 미래에셋도 그렇고 대한항공 관련해 가지고 아시아나 항공 인수가 특별한 이유 요것도 얘기하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했네요. 이런 부분이 조금 뭔가 반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하나증권에서도 그렇고 불확실성이 제거된 시점 등등등등. 오케이,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오늘 반전이 있었네요. 자, 그러면은 하락 섹터로 가볼까요? 네, 하락 섹터는 좀 주력 산업군에서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많이 빠졌고요. 2차 전지, 뭐 조선, 방산, 화장품 등등등. 오늘 뭐 하락 종목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너무 많이 빠져서 일부만 담았습니다. 바이오 2차 전지, 조선, 방산. 2차 전지는 왜 특히 더 많이 빠진 거예요? LG엔솔 5% 넘게 빠졌죠? 네. 에코프로도 4% 빠진 것 6% 같은데? 넘게 빠졌고 어. 에코프로 BM. 2차 전지
가 많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뭐 뉴스가 나왔나? 리포트가 나왔나? 제가 저희한테 물어보시죠. 죄송한데 제가 물어본 거잖아요. 제가 본 거야. 네. 어저께 제가 제가 궁금한 게 오늘 아침에 했나? 네네. 어저께 했나? 어떤 거요? 내가 2차전지 우리 오늘 오프닝몰에서 했다. 제가 했어. 오프닝몰에 노스볼트? 노스볼트하고 그 말고 전기차도 했잖아. 네. 2차전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죠. 제가 얘기하면 다 빠져.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분양계셔, 말씀 분양계. 주시는 거야. 말씀 주시는 거야. 좋게 얘기하면 빠진다. 아니, 제가 얘기하면 빠진다. 오늘 살짝 이러면 올라가. 살짝 이런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면 오르고. 도전 비전 뭐 저기 화성 엔터프라이즈 뭐 이거 이런 거. 할게요 하면 떨어지고. 인간 문어시네요. 그렇지. 인간 문어라니 누나. 오늘 오프닝벨에서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짧게만 요약하자면 노스볼트 관련된 얘기 뭐였죠? 노스볼트도 그 구조조정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밖에 안 있었는데 전기차인데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많죠, 엄청. 많죠, 엄청. 네.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한 개 깼어. 찍어야지. 여기도 찍었어. 20개? 여기는 또 다르구나. 난 50개 했어. 몇 개? 110 몇 개거든요. 와. 근데 흑자 보는 사람 내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 이거 안 팔리면은 많구나. 구조조정이 되면은 전기차가 캐즘을 지나서 저가 오면은 우리도 네. 2차전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 구조조정이 지나기 전에는 말이죠. 우리도 단가 내려가고 그렇죠? 그 힘든 구간을 지나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저께 미국장 안 열렸기 때문에 2차전지 특별한 뉴스가 없죠? 그러네요. 그렇죠. 본호님 뭐 있어요? 네, 제가 봤을 땐 요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죠? 중국 상무부가 EU와 전기차 협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노스볼트가 무너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2파전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쟁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의 전기차 부분에서의 뭔가 좋을 수 있는 뉴스가 나오는 거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게는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관세가 좋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중국 쪽에서 거기에서의 점유율이 또 확대가 될 수 있고 플러스 알파 요인이 생기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쟁을 더 해야 되는 구조로 바뀌는 거니까 이게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게 2차 전지의 하락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많이 올랐었던 이유가 노스볼트가 날아가면 그쪽 지역을 이제 우리도 많이 들어가서 점유율을 좀 확대하지 않겠느냐의 스토리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런 지역에 대한 스토리가 조금 훼손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많이 영향 줬네. 네, 그게 영향이었으면. 추론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상무부 유럽연합과 전기차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다. 그냥 뭔가 조금만 주체적인 거 아무것도 없잖아. 진전되고 있다. CXMT가 블랙리스트 빠질지도 모른다. 하여튼 뭐 귀찮은 얘기 나오면 우리는 다 패는 거야. 반도체도 패고 2차전지도 팔고. 그러니까 솔직히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오늘 빠지는 시장에서 뭘 빼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예.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안 좋긴 안 좋나 봐요. 안 그래서 좋죠. 뭔가 실적은 좋은 뉴스 안 좋아. 때는 찔끔찔끔 오르는 것 같은데 안 좋을 때는 확 빼고 이런 느낌? 그러게요. 그러니까 실적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섹터는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반도체는 실적 밸류에이션이 나오냐? 나오죠. 근데 그것도 빠지잖아요. 그게 뭐 오케이. 핑계가 될 만하면은 뭐. 요것도 추가적으로 있었던 것 같네요. 뭐죠? 이 겨울철에 우리 작년 겨울에 전기차를 다 얼어서 운행 못했잖아요. 네, 그거 생각나요. 기억나시죠? 네. 근데 CATL은 이거가 해결이 되는 배터리 봤어.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맞아, 그거 봤어. 우리나라는 아예 없다. 못하고 있다. 괜찮다 뭐 그게 나왔다 네, 하더라고. 요것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때 생각을 막 하고 테슬라 막 주유소에 다 서 있고 서 있고 그랬던 생각이 얼었잖아요. 납니다. 예, 그 스토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CATL은 어디다 팔죠? CATL을 팔아요? CATL이 그 배터리 누구한테 팔지? 커스터머 누군가 헷갈려서. 테슬라 아니에요? 테슬라에? 그렇구나. 딴 데가 있는가 싶어서 생각해봤어. 의식의 흐름 방송입니다. 알고 나서 저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자리에. 네. 뭐 제가 더 어떻게 CATL 알겠어? 또 누구한테 팔죠? 누구한테 파는데? 뭐 저가 제품에는 뭐 당연히 많이 자기 나라 들어가지 않나? BYD 팔겠지. BYD랑 네. 테슬라 살고. 아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성킴님이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JYP 반차익 셀트리온 현대차 장투. 성킴 형님이 JYP 수익 실현을 반 정도 했다고 하시네요. 오, 잘하셨네. 현대차는 장투하겠다. 신성수님이 5,000원. 보노가 진짜 고수다 존경합니다. 윤상빈 형님이 2,000원. 보노 형 동묘형 최고. 주식떡상님께서 2,000원 보내주셨으면서 화승엔터프라이즈 목표 주가 상향됐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좋게 생각합니다. 네, 좋게 생각합니다. 그 당연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 조금 더 볼까요? 오늘 또 하락한 게 많아가지고. 네. 바이오 코멘트가 있을까요, 보누님? 너무 자주 물어봐서 좀 죄송하네. 네, 뭐 바이오는 약간 그런 소문이 들고 있어요. 이게 우선주 상환을 하잖아요. 우선주 그 전환으로 해서 그 자금 조달하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그게 잘 진행되기 위해서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된다라는 약간 그 소문 아닌 소문이 또 약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약간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아시잖아요. 바이오는 하나가 또 박살나기 시작하면은 다 같이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그럼 지금 억울한 건 좀 셀트리온 쪽이 좀 억울한 거죠. 셀트리온이야 셀트리온 제약. 조금만 더 이슈들이 빨리 나왔으면은 뭐 이제 알티오젠, 리가캠 뭐 이런 데 다 올라갈 때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올라갔을 텐데, 그런 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물론 알티오젠과 리가캠도 전 좀 억울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는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는 수급 문제가 좀 생겼고 기술적으로 확실히 좀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돌리는 데는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하락 섹터 맞고요. 이제 특징주로 넘어갈까요? 네, 특징주로 보면요. 일단은 이제 롯데의 뭐 이 노이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담보 제공에도 회사채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효성첨단 소재가 목표 주가 33만 원대에서 24만 원대로 네,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됐고요. HS. 그다음에 하이브는 뭐 다들 아실 거고, 네. 그다음에 아디다스 인기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화승엔터프라이즈가 목표 주가가 또 11,000원에서 13,000원 상향 조정이 됐고요. SK바이오팜 오늘 신규로 리포트 새로 나왔는데 엑스코프리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꽤 있다라는 스토리 있었고, 카카오 AI 서비스를 연계해서 강화가 되면은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말하라고 하고 와 카카오가 이런 거래. 그럴 때 리레이팅을 말하라고. 리레이팅 기대감. 아니, 참 웃긴 게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 든 거죠. 네, 그렇죠. 뭐라 그랬죠? 연계되면 기존 사업 연계 강화 시 리레이팅 가능 전망.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연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는 아니더라도 몇 %의 확률 또는 충분히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정도를 얘기해 줘야지 그 사람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지. 그게 연계될 시 하면은 연계되는지 이게 if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쓰는 게 있거든. 회피하려고. 회피형이네. MBTI. 아니 근데 다 그래. 애널리스트 거의 다 그러고, 그래요? 회사도 그게 세이프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문제야. 다 그런 거 알지만 옛날에 그 외국계에서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요. 네. 근데 걔네들도 하도 그렇게 꽝 쳐서 이제 걔네들도 신뢰가 없는데 I believe, we believe란 말을 시작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시작해요.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이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장 무슨 리포트에 안 나오잖아요.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네. 근데 저거 같은 거는 if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신뢰가 떨어져. 문장 구성 자체를 바꿔야 돼. 뭐뭐 하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뭐뭐 할 가능성이 나는 보는데, 얼마 보는데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아예 프로토콜을 그렇게 쓰도록 강제는 아니더라도 분위기가 해줘야지 되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이렇게 기대하는데 저는 아직 모르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뭐 어디서 들어가지고 대충 그렇게 되면은 그건 아무나 하지. 우리 전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자기도 카카오 말 들어서 쓰긴 쓰는데 이놈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지.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럼 그걸 넣어야지. 이렇게 회사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적습니까? 아니요. 리포트 쓸 때는요. The company says 영어를 할 때 회사는 이렇게 얘기한다. 내 의견은 in my opinion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 구분을 해야 된다고. 회사는 뭘 얘기했고 팩트는 뭐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둘이 뭉쳐서 이렇게 리포트에 그냥 쓰면은 그게 습관화돼서 그게 뭐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화가 나서. 그래도 회사 어쨌든, 가면 맨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카카오의 그런 AI 기대감 그런 걸로 참 이름도 뭐 제목도 잘 짓지만 어쨌든 카카오 그런 기대감으로 계속 좀 잘 올라가고 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보노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네이버 카카오 하나 사라 그러면 뭐 사요? 역시 네이버? 그저께 물어본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최근에 처음 물어봅니다. 아닌데 아니에요. 네, 왜냐면 네이버. 죽어도 카카오 안 살 거. 얘기했어. 네이버라고. 네이버. 왜냐면 네이버는 지금 분기 실적이 그래도 2분기 동안 굉장히 유의미하게 실적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카카오는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두 개 중에서 위치는 카카오가 더 낫고 수급도 이제 막 들어오고 있어서 뭐 룸은 조금 더 있을 수 있죠. 왜냐면 네이버 가면 카카오 같이 쫓아가긴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산다면 네이버를 사고 싶습니다. 밑으로. 네. 카카오는 다른 거 이렇게 뭐 상장 안 시키더라도 이렇게 투자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근본적으로 신뢰가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 군데 막 뿌려넣어서 한 거. 그거 쉽지 않으면 아마 밸류에이션은 아마 사람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징주 뭐가 있었죠? 네, 나머지는 뭐 개별적인 이슈입니다. 자사주 취득 이슈가 서희건설에 있었고요. 젠백스는 이제 3호 VW 발행 결정을 하면서 오늘 급등했다가 또 빠졌고 자금 조달한 거니까. 일단 뭐 드래곤플라이 같은 종목은 무상 감자 후 거래 재개 첫날에 당연히 급락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화승 엔터프라이즈 아디다스 인기 모델 요새 아디다스 신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가젤 삼바 맞아요. 모델을 잘 요새 돼요. 좀 많이 신는다고 하네요. 가젤? 네. 얘네가 아디다스 중에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거든요. 그렇구나. 그게 4분기부터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망의 목표 주가를 높이는 게 당연하죠. 근데 변동성이 있어갖고 오케이. 롯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위기다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설명회까지 하죠. 그렇죠. 네, 자산 재평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땅이랑 뭐 이것저것 다 해서 재평가를 좀 해가지고 다시 하겠다. 그런 이야기들과 얼마나 안 좋으면 이게 다시 하냐. 좋아지긴 좀 힘들다. 이런 시장의 평가. 위기는 위기라고 봐야 됩니까? 혹은 너무 언론이 과장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까? 왜냐면 롯데가 만약에 진짜 위기여서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고 치면 이거 진짜 연쇄적으로 심리가 타격이 크죠.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당연하지. 내수가 근데 아닌데. 뭐 저는 좀 뉴스가 과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뉴스는 보수적으로 봐서 나쁠 게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좋다. 네. 조심해서 100% 나쁠 게 100% 없죠. 동감합니다. 네. 옆에서 불 난다고 하는데 뭐야 내 눈엔 불이랑 연기 안 보인다고 그냥 가다가 불 갑자기 뭐 집 무너져서 당할 수도 있죠. 아니지. 모기향을 피우고 있는데 와, 이 불 어마어마하게 소방차 몇 대가 오는 거 이럴 수는 있잖아. 얼른. 그래도 저기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서 소방대 매차가 뜨는 게 낫지. 안 떴다가 만약에 이 사람 모기향 끌라고? 만약에 만약 진짜 해가지고 그 가스통 불부터가 터지기라도 어떻게? 집 날릴 수도 있는데. 그 모기향 그냥 만지면 되긴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뜨거워 생각보다 뜨거워. 소방차 와야겠네. 조심해서 지나가면은 나쁠 그냥 아쉬워하면 끝나죠. 하지만 거기에서 대응을 안 하고 그냥 낙관적으로 있다 보면은 모든 걸 잃을 수 있죠. 차이가 다르죠. 어떠한 결과치가 지났을 때 내가 이거를 과장됐다고 생각하면 사실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니까. 하지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인풋 대비 아웃풋의 과실의 정도보다 내가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놓았을 때 잃는 규모가 훨씬 크잖아요. 네. 그럼 인풋 대비 아웃풋을 봤을 때 무조건 뒤쪽이 손해니까 저는 조심하는 게 더 낫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서 와 진짜 좀 더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 신동민 회장 아들 신유열이 또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상무에서. 그래서 지금 요거 약간 승진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이 몇 살이고 얼마나 됐나요? 86입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들어온 지는 꽤 됐을 거예요. 그 원래 노무라 있다가 롯데 일본 본사에 있다가 조금 이르긴 하네. 그래도 뭐 근데 심지어 국적도 일본이야. 거기 다 일본. 한국 이름은 없어요. 원래 다 일본 아니에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원래. 맞아요. 뭐 새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광고 빌드업 아니었죠? 네? 광고 빌드업 아니었어요? 아, 빌드업 아니야. 뭔데? 아, 뭐 어떻게 아니야. 할 건데? 빌드업 없어. 아니, 어떻게 해주세요. 대신. 롯데를 신유열로 어떻게? 아니 뭐 이렇게 이런 게 가능하겠어요 하면서 이런 시장에서도 저는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죠. 아예 너무 갔어. 너무 갔어. 내가 그동안 어떤 행실을 보였는지 오죽했어 우리가 깊이 그렇게 반성합니다. 아니 시간도 그러니까 할 때가 됐는데. 아니 지금 시간 진짜 많이 지났어요. 맥락 없는 빌드업을 죄송합니다. 네. 자, 이렇게 슬퍼하는 척하면서 이게 다 빌드업이었다. 자, 여러분 집중하셨죠? TV 나갑니다. 삼성 UHD 4K TV 바로 여기 오케이. 딱 뒤에 있는 이 삼성 TV를 저희가 아주 싼 값에 가져왔습니다. 미개봉 새 상품이고요. 12개월 무상 AS고요. 저희가 최저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와우. 이게 좀 가격이 싸니까 옛날 거 아니야? 2024년 신형, 올해 신형 삼성 TV입니다. 75인치고요, 4K고요, 인터넷 되고요, 무상 방문 되고요, UHD고요, 4K 되고요, 압도적 화질이고요. 오. 왜 이렇게 싸게 주는 거야? 집에 테레비가 여기 없다 그랬고. 집에 테레비 있는데요? 2대 있는데요? 없다 그러잖아 그거에. 2대 있는데. 뭐예요? 삼성 거에? 아니요. LG 거요? 파브가 삼성 거죠? 삼성 파브. 25년 된 옛날 거. 아 갑자기 파브 나와서. 파브. 써본 사람은 그 삼성 어때요? 삼성 좋죠. 좋아요. 삼성만 쓰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해드려야지. 내가 어떻게 써봤는데. 저런 경영진에서 저런 15인치. TV가 나오지? 와,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근데 위에는 안 바뀌잖아. 직원들이 다 만드는 건데. 와, 대단하다 진짜. 삼성 거 쓰죠? 가죠. 어떻게 없다고 하죠 그냥. 왜요? 없습니다. LG 더 좋아요? TV가 없나 보다. TV가 없어요 그냥. 그럼 잠깐 나가 있을래요? 어쨌든 LG건 삼성이건 저희가 가지고 온 건 삼성도 정말 좋은 TV를 잘 만듭니다. 75인치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가격이 중요합니다. 요거 네. 딴 데 가서 130만 원, 140만 원, 제일 싼 데 찾아봐도 121만 원인가 그래요. 그 정도는 줘야지. 우리가 109만 원에 가져옵니다. 말도 안 되게 싸죠. 109만 원에 100만 원 그래서 깨지겠다, 혹시나 TV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에 또 TV를 장만하셔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많이 보시면 진짜 싸진 거야. 진짜 75인치가 싸다. 됐어요? 네? 75인치? 75인치 집에 75인치. 아, 이게 아까 그 이게 파는 이거 75인치. 75인치. 4K. 가로로 치면은 189cm. 이야. 장시. 내 키. 와 명형가 들어오는 건 딱 거기 제가 사실 사이즈지. 여기 조금 쓰면 여기 천장 닿거든요. 아, 그래. 진짜 그 정도예요. 커요. 엄청 커요, 진짜. 네. 진짜 싸긴 싸다. 광고 끝. 이분 정말 깔끔하다, 여러분. 어떻게 깔끔하다. 이러지? 네. 빌드업 잘 맞췄죠? 아유 잘 맞췄어요. 기가 막혔어. 내가 딱 원하던 누가 이렇게 딱 뽐뿌질 하길 원했거든. 옆에서 잘해주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까지 받고 롯데그룹까지 얘기를 했고 뉴스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끝낼까요? 그냥 끝내 10분밖에 안 남았어. 오케이 그냥 끝내죠. 오늘 그 박가영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이런 장에서 해도 되겠죠. 뭔데요? 질문이? 오늘 질문을 근데 앞에서 좀 두 분이 얘기를 해주시긴 했어요. 그러면 네이버. 인사이트로 가서 주말 동안에 생각해 볼 좋아요. 만한 거 하죠. 예. 자 그러면은 두 분의 AI 그림과 오늘의 한마디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노님부터. 네, 저는 오늘 이 그림을 선택을 했습니다. 딱 이 느낌인 것 같아요. 시장이 굉장히 좀 와. 힘들어서. 네, 이 느낌인 것 같고요. 위에 탄 사람이 뭐야? 이런 사람도 있죠. 단타 잘 치는 사람들. 에이. 기민하게 이렇게 눈치 보면서 얄미운 사람이 아까 밉다, 미워. 수익 잘 그래, 맞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그래서 맞아. 이렇게 막 힘든 척하면서 쉬고 있고 나머지들은 힘들어하고 있고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래서 힘든 시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10초 광고를 해본다면은 이거 할인이 이번 주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절반 지금 할인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와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많이 네. 되실 겁니다. 네. 에이. 하드 모드. 네. 모두가 다 저 돌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같이 좀 파이팅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국장이 너무 매가리가 없어서 너무 진짜. 아니 그래도 이 명형가가 살리고 있잖아요. JH님이 저 돌 든 사진을 보고 돌겠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돌겠네. 맞습니다. 자 김정희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 하시겠어요? 인사이트 하시겠어요? 둘 다 하죠. 네. 시간은 딱 8분 들일 수 있습니다. 네, 뭐 어차피 안 지킬 거니까. 8분 드리면 뭐랄까요? 오늘의 한마디? 아니 그림도 그리고 네. 한마디도 좋습니다. 그래요. 쓰기 지우는 게 귀찮아서 다 했더니
뒤가 어디 있는지 맨 뒤에 있구나. 미안합니다. 네. 네, 와. 예, 그림이 가져왔습니다. 약간 사랑 싸움 하는 것 같은데. 사랑 싸움에. 이게 뭐 누구죠? 누구가 누구냐고요? 누구가 아니고. 악마, 그치. 이거 천사. 그러지 안 하시네. 악마하고 천사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여기 가운데 꼈어. 우리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악마한테. 이리로 가야지. 이리로 가야지. 근데 악마한테 갈 것 같아. 지금은 팽팽해. 다음에 그림 가볼 때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지. 지금 딱 중간이에요. 사실은 어저께 2,500 딱 됐을 때 저는 오늘 빠질 것 같았어요. 근데 조금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거긴 해요. 네. 근데 그래서 딱 중간에 2,500이라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빠지면 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다시 회복하기를,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를 최소한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악마한테 끌려가지 마시고 천사 쪽으로 어떻게 가봅시다. 저는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해학적이라고 봅니다. 왜요? 우리가 딱 선입견을 가지고 저 그림 이미지만 보고 악마와 천사라고 하잖아. 네. 근데 사실 저 사람 왼쪽이 천사인지 오른쪽이 악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 나 그 얘기 할까 말까 좀 그러고 있었거든. 이야. 왜냐면 그런 내용 복잡해진다 해서 또 아는 척한다 와, 저희 그럴까 봐 내가 둘이서 알지. 채널 하나 파자, 본부장님.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악마냐 천사냐 모른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천사인 것 같은데 딱 갔을 때 저 왼쪽이 또 꽃뱀일 수 있어. 근데 그래봤자 이미 시청자분들은 천사 이쁘다 사랑해요 사랑 고백까지 마치셨습니다. 여론이 그래? 저도 사실 왼쪽이 더 마음에 듭니다. 예쁘긴 하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에서는 뭐 딱 봐가지고 천사인지 네. 악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더 알아보고 접근을 그렇죠.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사이트는 뭐를 주실까요? 뭐를 할까요? 네, 주말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제 거 한 번 더 광고할까요? 어떻게 박가영 할까요? 아니, 이제 요거. 그 엔터를 엔터. 한마디로 정의했더라고요. 이렇게 정의하고 뭐 정리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일장 이 실을 할 때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리가 되잖아. 나도 정리되고 모르는 사람 정리되고 이 옆에 있는 아저씨도 아줌마도 언니도 동생도 다 정리가 되는 순간에는 1차 이시연이니까 이거 믿고 사고 그러지 마시고 아까 JYP 프로핏 테이킹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일부 축하드립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엔터가 이렇게 있답니다. 지금 내년 전망들 다 나와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25년 전망이 수백 개 나옵니다. 예. 그리고 뭐 애널리스트들이 나오거든요. 25년 전망 또 한 번의 진화래. 와, 끝났다. 포커스는 뭐냐면 주가 오를 만큼 올랐어요. 어느 정도 올랐죠. 네. 그렇죠? 더 오르려면은 진짜 진화되는가를 우리가 냉철하게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반등은 될 수 있어. 진화되는지. 그 진화되는 성장의 핵심 축은 네 가지다. 빅네임이 활동을 재개하는데 중간에 삐끄덕거리면 안 되죠. 블랙핑크하고 BTS. 그 다음에 신인이 수익화. 작년에는 너무 신인이 많이 나와갖고 네. 뭐 특히 그래서 이게 뭐 마진이 안 좋았다는데 이제 신인이 좋아지고 그 수익화되고 그다음 세 번째 중요한데 공연이 10,000명, 30,000명 이렇게 모인 게 아니고 5만 명 대형 10만 명. 네, 5만 명 최소한 그런 식으로 대형화되는 게 본격화된다. 그래서 뭐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이게 뭐야? 석권 스타디움이 뭐예요? 뭐 잘못된 것 같아. 무슨 그런 스타디움? 스타디움이 있어요? 오타. 무슨 스타디움? 그다음 플랫폼 매출 본격화 위버스 이건 아시는 거. 이 네 가지 포인트로 가면은 좋고 또 한 가지 좀 또 간 거는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은 JYP 좋죠. JYP 좋죠. 혹시라도 중국 경기 부양되면 좋을까? 이건 제가 퀘스천 마크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니죠. 군더들. 그러면 엔화 가치 환경은 나쁘지 않죠. 큐브도 못 가는데 뭐. 그런가? 하여튼 그렇게 되면 성장의 핵심 축인데 여기 빅네임이 교환하고 신인이 수익화된다는 게 있는데 네. 작년에 음반이 안 좋았잖아요. 네. 올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여기 애널리스트 하더라고. 항상 5년 주기로 음반이 이렇게 가다가 내려가고 내려간대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올해 내려갔으니까 내년에 올라갈 타이밍이 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올해에는 5세대 아티스트가 데뷔하면서 3, 4세대 아티스트에 있던 팬덤이 분산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5세대의 세 번째, 네 번째 앨범이 부터 이제 판매가 올라가는데 그게 본격화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앨범부터 한 7, 80만 대 판매가 되면은 수익화가 들어가는 진입이 되는데 그것이 아마 우리가 내년도부터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점점 강화될 수 있다. 음반 판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5세대 아이돌이 누가 있지?
뭐 보세요. 5세대가 누군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걸 알려주셔야죠. 그 이름까지 잘 기억 못해요. 모르는 거 애들. 제가 알기로는 뉴진스가 5세대 아이돌인가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여자 아이들도 5세대 아이돌인가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아일릿. 요쪽이네. 아일릿, 베이비몬스터, 키스 오브 라이프 요쪽이네. 그렇구나. 루셈블. 얘네들 아직 수익 안 날 텐데. 그러니까 이제 바꾸면서 세 번째, 네 번째 앨범부터 수익화 구간에 들어간다. 라고 예상을 한 것이지 그거를 이제 올해가 아니고 내년부터 뭐 이런 식으로 신인의 수익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 포인트를 지켜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반 말고 음원 시장이죠. 음원 시장. 음반 시장 대비했을 때 음원 시장에 대한 대한민국의 침투율은 낮을 것 같죠? 전 세계 음원 시장의 2%밖에 정도밖에 안 돼. 음반은 한 15% 마켓이요. 갈림이 많다는 거니까 빌보드 핫 100 이런 거 진입하는 게 많으면 좋잖아요. 네. 이거 많이 진입했는데 15년, 20년 전에는 2개였대요. 이게 누구지? 그 싸이. 싸이하고 강남 스타일? 네, 싸이하고 예. 누구 하나 있었는데 그 15년? CL인가? 하여튼 뭐 누구 하나 더 있었어. 그리고 이제 확 5년 사이에 15개, 15개, 20개, 작년에 올해 13개. 이 5개는 뭘까요? 가운데 7개 영어로. 이게 이제 달라지는데 이제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아까 공연 대형화, 에버리지 티켓 프라이스죠. 높은 북미 지역이 높다 하더라고요. 북미가 아시아보다 보통 50% 높답니다. 그런 일정들이 잘 소화되면은 좀 더 진화를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아까 실적에 반영해서 예상한 것 같은데 많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실현하고 진짜 그렇게 되는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강남 스타일은 2012년이군요. 15년이 아니라고. 2012년인가요? 15년 뭐지? 진입은 늦게 했나 보지? 15년이 된 게 그건데. 그렇군요. 제가 또 옛날 사람이라. 예. 강남 스타일. 예. 강남 스타일 나올 때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네. 기억이 안 고등학생이었나? 납니다. 오래됐어. 오래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터 관련해서 리포트 많이 쏟아지니까 좀 차익 실현을 하자는 의견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길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의견, 요거를 같이 좀 짬뽕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즘에 그 얼음 먹는 걸로 좀 댓글이나 채팅이 많은데 얼음? 제가 저기 정프로님 좀 따라가나 봐요. 눈이 맛이 갔어. 안 떠져요. 진짜. 조명이 너무 세서 그래 조명이. 이거를 근데 목도 나가가지고 얼음을 진짜 아파서 먹는 거거든. 목이 아파서. 근데 여기다 대고 씹지 말라고 그 말씀하셔서 근데 최대한. 얼음이 효과가 있어요? 차가워지면은 그 고통이 살짝 멈춰요. 목이 부어 있어가지고. 어쨌든 좀 더 따뜻한 게 더 낫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건들건들 하려고 씹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해를 싶었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2월에는 저희 또 확 바뀐 또 새로운 태도, 좋은 방송의 클로징 벨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가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슈퍼 얼리버드 혜택 위즈덤 칼리지 시즌 2의 혜택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45만 9천 원에서 54만 9천 원으로 10만 원 정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늘 사시면요 내일부터 강의 수강 바로 가능하고요. 이명록 교수의 패권 경쟁, 미국 주식, AI 산업 투자 기회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즈덤에서만 만날 수 있는 톰리와의 최신 인터뷰, 미국 시장 투자 전략, 암호화폐 시장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가 담아놨으니까요. 컨텐츠를 만드는 저희 입장에서도 내용은 정말 자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즌 1도 같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시즌 1이 원래 82만 원짜리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3개월 동안 무료로 보실 수 있는 혜택도 같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혜택이 끝나기 전에 나중에 이제 리뷰가 나와요. 요 내용은 정말 좋더라. 그때 가서 들으시려 그러면 혜택도 없고 10만 원 더 비싸게 들어야 되니까 지금 신청하실 거면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픈 거 가지고 거짓말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아픈 건 제가 좀 부족할지 몰라도 거짓말은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정말 기분 안 좋은 시작이지만 또 네. 기분 안 좋을 때 맛있는 거 먹으면 어느 정도 풀리잖아요. 맞아요. 그쵸? 달달한 거 먹어도 좋고. 네, 달달한 거, 맛있는 거 저녁으로 넉넉하게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주말 동안에 편히 쉬시고 월요일 날에 오프닝 뵐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